안녕하십니까. 저는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될 통계학과 고은별입니다.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 다음 절차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뉴럴 네트워크란 무엇일까요? 컴퓨터 입장에서 실제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인간에게 어떻게 출력해야 할까요? 실제 세계에서는 추정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확한 문제와 정확한 답을 출력하는 컴퓨터에게는 몹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컴퓨터보다 더 총명할까요? 그것은 무수히 많은 뉴런들 때문입니다. 뉴런 때문에 패턴 인식, 의사결정 등에서 인간은 컴퓨터보다 훨씬 우수하며 특히 시각적 패턴 인식 면에서는 돌이 된 어린아이의 얼굴 인식 능력이나 연상 능력은 현재의 슈퍼컴퓨터보다도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때문에 컴퓨터는 인간을 모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생물학적 뉴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물학적 뉴런은 이와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상돌기는 신호를 받아들이고 세포체는 신호를 모읍니다. 그리고 출색돌기가 신호를 내보냅니다. 이렇게 한 단위의 뉴런은 또 다른 뉴런과 시냅스로 닿아 다른 뉴런이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생물학적 뉴런들은 받아들인 신호를 가중시키고 여러 신호들을 집합시키고 또 여러 신호들을 출력합니다. 또 뉴런들끼리 겹겹이 층과 같이 연결되어 있고 결과에 따라 피드백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뉴런들의 특징을 인공적으로 바꾸기 위한 간단한 설계는 이렇습니다. 그에 앞서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해진 y를 출력할 때에 의미를 많이 준 x값의 높은 가중치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간단한 뉴런을 보면 x1, x2 값에 가중치 w1, w2를 곱하여서 모두 합해진 값에 인계치를 뺀 후 그 값을 활성화 함수에 입력해 결과를 출력합니다. 활성화 함수라고 함은 주로 x와 가중치의 곱의 합이 인계치보다 클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서 인계치의 역할은 사전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럴 네트워크의 초기 모델을 개발한 맥컬리과 피츠가 만든 뉴런에서 인계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A와 B가 바이너리이고 A와 B를 가중치 없이 합한 뒤 인계값인 1을 뺀 값이 만약 고정된 값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구가 켜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가 1이고 B가 0이면 전구가 켜질까요? A와 B를 합한 값이 1이므로 인계값을 빼면 0이 되어 전구가 켜질 것입니다. A가 0이고 B가 0이면 A와 B를 합한 값이 인계값보다 작게 되어 전구가 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A와 B 둘 다 1이라면 전구는 켜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5월 연산과 같습니다. 만약 인계치가 2라면 어떻게 될까요? 인계치가 2가 된다면 A와 B 둘 다 1일 시에만 전구가 켜질 것입니다. 이것은 AND 연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활성화 함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력된 x의 값과 가중치와 곱해진 값의 합은 인계치를 제하고 나면 활성화 함수에 입력됩니다. 활성화 함수에는 스텝 함수, 사인 함수, 시그모이드 함수, 선형 함수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적절한 활성화 함수는 무엇일까요? 활성화 함수의 인풋 값은 매우 클지도 매우 작을지도 모릅니다. 인풋 값의 특징을 살리면서 범위를 좁혀주는 함수가 가장 적절한 함수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다음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논리 연산들은 층이 늘어날수록 복잡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즉, 단층일 경우 패턴 공간을 두 구역으로 나누어 주고 2층인 경우 볼록한 혹은 오목한 구역을 형성하며 3층인 경우는 이론상 어떠한 형태의 구역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에 하나 이상의 중간층이 존재하는 신경망으로 다음에 나타낸 것과 같은 계층 구조를 갖습니다. 이때 입력층과 출력층 사이의 중간층을 응리층, 즉 히든 레이어라 부릅니다. 각 층 내의 연결과 출력층에서 입력층으로의 직접적인 연결은 존재하지 않은 전반향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간층이 있게 된다면 어느 연결에서 오차가 발생하는지 알아내기 힘들게 되어 정확한 가중치를 구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화 델타 규칙, 즉 역전파를 쓰게 됩니다. 역전파란 학습 알고리즘은 최소 자승 알고리즘의 비선형적인 확장입니다. 백프로포게이션, 즉 역전파 학습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를 간단히 설명하면 데이터를 입력한 후의 출력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입니다. 그 차이, 즉 에러들의 함수를 해당 스텝의 가중치로 미분한 값을 그 해당 스텝의 가중치의 값에서 뺨으로써 에러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에러 함수를 미분한 값이 양수이면 그 다음 스텝은 좌측으로 이동되고 음수이면 우측으로 이동하여 에러를 최소로 하는 값을 찾아갑니다.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통계 분석 프로그램 R에서는 뉴럴넷이라는 패키지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뉴럴넷 패키지의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뉴럴넷 패키지를 적용할 임펄트 데이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펄트 데이터란 인공유산 이후에 불임 여부에 관해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인공유산이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약물적으로 또는 수술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시술을 얘기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248개의 관찰치로 되어 있는데 83명의 불임이 된 여성과 165명의 불임이 안 된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에이지, 페리티, 인듀스드, 케이스, 스폰테니우스 이 5개의 변수를 다루겠습니다. 에이지는 나이, 페리티는 동일성을 위한 점수, 케이스는 특별한 경우라는 뜻으로 인공유산을 한 뒤에 불임이 된 경우를 1로 두고 있습니다. 인듀스드는 이전에 인공유산을 한 경우의 수입니다. 0, 1, 그리고 2부터는 그 이상 인공유산을 했음을 뜻합니다. 스폰타니우스는 이전에 자연유산이 된 경우의 수입니다. 0, 1, 그리고 2부터는 그 이상을 뜻합니다. 뉴럴넷 명령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케이스는 반응 변수로 두었고 활성화 함수는 디폴트로 두어 로지스틱 함수를 선택했습니다. 히든 레이어를 2개, 에러 함수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했습니다. 만약 반응 변수가 바이너리가 아니라면 에러 함수를 SSE를 선택합니다. 위와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면 NNN은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집니다. 가중치 외에 일반화된 가중치, 결과 매트리스 등이 저장됩니다. 인계치의 디폴트 값이 0.01이기 때문에 에러 함수의 편미분의 절대값이 0.01이 되기 전까지 스텝합니다. 그러기까지 3820번 반복 실행했습니다. NN의 결과를 요약해온 매트리스를 출력합니다. 좌측의 출력치는 우측에 직관적으로 나타나집니다. 그렇다면 위의 가중치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GW 플롯을 통해서입니다. GW 플롯에 관해 알기 위해 우선 Generalized Weights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뉴럴넷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Generalized Weights 결과치 또한 출력할 수 있습니다. Generalized Weights는 로그 오즈를 통해 얻어낸 가중치입니다.
즉 각 입력값의 효과를 나타내어 주는데 그 효과들을 같은 범위에 두어 그들의 효과를 보기 쉽게 해줍니다. 이로써 뉴럴 네트워크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펄트 데이터에서 제너라이즈드 웨이츠의 무표를 살펴보면 에이지는 거의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스폰타니어스와 인듀스드 이 두 변수들이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전에 자연 유산을 했거나 인공 유산을 했다면 이후에 인공 유산을 한 뒤에 불임이 될 확률이 커진다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